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체 뭐 하나요? 역대급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1분기 하는 마통 32.5조나 써버린 미친 정권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서민들이 애용하는 치킨, 햄버거, 사과, 각종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이 평균 4%나 올랐습니다. 약 100원에서 800원이 올라버렸죠. 그냥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말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대파 흔들어 제끼면서 875원에 흡족하며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했는데 총선 끝나자마자 개같이 물가 올라서 정부와 윤구라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전에는 물가 괜찮다면서 연병을 떨다가 끝나자마자 개같이 폭등한 물가에 대해 윤석열과 참모진, 윤핵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단 먹거리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도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지난 13일부터 유로 멤버십 신규 월 회비를 58%나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경제는 보수라면서요. 하긴 저것들은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썩은 물이니 이해를 해야겠다. 자, 기사 하나만 읽어볼게요. 3월에만 32.5조 원 한은서 빌렸다라면서 역대 최대 월 대출을 받은 윤석열 정권인데요.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라면서 코로나 때보다 2배 더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민주당 욕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코로나도 아닌데 코로나 때보다 2배를 더 대출받았다는 건 윤석열이와 윤핵관들이 나라 재정에 대한 운용 자체를 너무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윤석열이 외치던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나비 효과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D 예산 5조를 삭감시켜서 여기다가 메꾸려고 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여론 안 좋고 총선 다가오니까 지가 다 깎아먹은 R&D 예산 다시 대폭 증액한다는 마치 한 입으로 두말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입이 정말 가볍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벌하고 다주택자 감세를 수십조 했어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를 했어야지. 당연히 세수 펑크가 나는 거 알면서도 윤석열은 손 놓고만 있었잖아요. 대통령인데 선거운동하고 자빠졌으니 말 다 했지만. 그리고 집값 상승시키려고 특례 대출까지 100조나 풀어서 가계부채도 폭증시켜놓고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부동산 거래 죄다 얼어붙었죠. 기득권의 당 국민의힘 당이 지난 정권 비난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재정 적자, 나랏빚,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지만 당신들이 훨씬 더 심해. 그러면서 야당의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부자 감세로 50조 원 이상 세수 줄여버리고 국가 R&D 예산 5조 삭감해버리고 중산층하고 서민 고열만 쥐어짜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수십조 빚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3년 너무 길다. 이거 조금만 더 진행되잖아요? 제2의 IMF 외환위기 닥쳐옵니다. 또다시 수만 명의 경제 파탄 나고 자살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저 가짜 보수들 소멸시키고 진짜 보수 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총선 다가오는 날짜에 맞춰서 전국 돌아다니며 수십조에 달하는 입벌구 잔치 벌이고 의료개혁이랍시고 국민과 의료계 분쟁 일으켜서 득보려다가 총선에서 개같이 망한 윤석열 정권 경질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 천문학적인 비용 투입해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은 왜 한 거냐? 빨리 의대 증원 해결 보고 자신 없으면 백지 하나 시켜라. 건강보험료 폭등시키고 싶지 않으면 기사 조금만 더 볼게요. 살펴보니까 작년 한 해
120조 마통 쓰고 올해 들어 벌써 33조 썼다는 얘긴데 코로나 때 생각해볼게요. 세수 60조 추가로 걷어서 991배들이 나라 돈 15조 썼다며 나라 망한다고 난리친 게 국짐당하고 그거 언론 느그들 아니냐? 코로나도 아니고 물론 타국이 전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이슈만 있을 뿐 벌써부터 153조 마통 썼으면 이게 진짜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가짜 보수 어르신들! 맨날 전 정권 탓하면서 막상 지그들 욕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 모지리를 한 표 줬거든요. 돌아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하고 안 맞으면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같은 국민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적은 위에 있는 김정은이하고 밑에 있는 일본 극우 세력들인데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같은 국민에게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도 생각은 달라도 같은 국민이면 서로 감싸면서 소통하고 절충할 건 절충하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자빠졌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나는 게 정상이면 정상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념에 사로잡혀선 절대 안 됩니다. 삼권 분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주제가 나라 경제에 관련된 건데 막판에 너무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윤석열을 뽑아서 오히려 더 열받는 거예요. 못하면 회초리 들고 그래도 말 안 들면 호적에서 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윤석열을 뽑은 이유는 나중에 외전으로 영상 한 편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